누구의 딸로 살지 묻지 마. 오늘은 내가 누구를 버릴지부터 정해야 하니까. 지은호는 가장 먼저 정순이를 떠올렸다. 정순이에게 남아있는 말 중 가장 무거운 말은 미안하다가 아니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수없이 지불되었고 더 내밀어도 가치가 오르지 않는 화폐가 됐다. 정순이에게 남은 말은 두 가지뿐이었다. 하나는 내가 틀렸다. 다른 하나는 그래도 내가 내 편이다. 지은호는 그 두 말을 둘 다 듣고 싶었다. 둘 중 하나만 들으면 상처가 벌어질 거라는 걸 지은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순이는 서두르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지은호는 물었다. 내가 당신의 딸로 살아온 지난 시간이 진실이었느냐고. 정순이는 대답했다. 그 시간은 사실이고 나의 준비가 모자랐던 것만 거짓이었다고. 준비가 모자랐다는 고백에는 자기 변명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변명이 없으면 상처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상처는 덧나기도 하지만 제대로 꿰맬 수도 있다. 지은호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몸짓은 화면을 통하지 않고도 전해진다. 전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관계는 하루 더 버틴다. 지은호는 곧바로 이지혁을 떠올렸다. 이지혁은 요즘 말이 줄었다. 말이 줄었다는 건 마음이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었다. 이지혁은 말 대신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옆이 과도하게 가까워지지 않게, 멀어져 버리지도 않게 지지의 거리로 조정하는 중이었다. 지지는 사랑보다 손이 덜 눈에 띄지만 더 오래 버틴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결정을 만들기 전까지 어떤 조언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조언은 손쉽게 명령으로 오해받고 명령은 손쉽게 폭력으로 굳는다. 이지혁은 자신의 과거 습관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허영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인정이 끝나자 이지혁은 가장 천천히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놓는다. 지은호가 그 다리를 건널 때까지 이지혁은 난간이 되기로 했다. 고성희는 자신과 회사를 분리하는 문장을 미리 써두었다. 한 아이의 인생과 한 기업의 운명은 섞이지 않는다. 이 문장은 고성희에게 방탄유리였다. 그러나 방탄유리 안에 들어가면 바깥의 공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공기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타이밍을 잃는다. 타이밍을 잃은 사람은 사랑도 잃는다. 고성희는 이날만큼은 방탄유리에서 내려오기로 했다. 내려온다는 건 자신이 손상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손상을 감수하지 않는 고백은 보도자료일 뿐이고 보도자료는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 고성희는 전화를 들고 지은호에게 문자 대신 만나자고 보냈다. 지은호는 짧게 답했다. 질문은 내가 한다고. 고성희는 짧게 수락했다. 대화는 질문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소유권이 명확할수록 대화는 덜 무너지고 덜 무너진 대화만이 다음을 만든다. 박성재는 세 번째 폭로를 잠시 멈추었다. 멈춘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먼저 증명해야 했다. 박성재는 이미 가족의 안전망을 스스로 찢었다. 찢어놓고 보니 외려 견고했다. 견고함은 진실에서 오지 숨어있는 연대에서 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박성재는 그날 밤 파일을 열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더 터뜨리는 게 지금의 지은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말은 삼켜질 때 더 유효할 때가 있다. 박성재는 처음으로 삼키는 쪽을 택했다. 삼키는 사람만이 끝까지 버틴다. 버티는 사람만이 증거를 제대로 쓰게 된다. 증거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박성재는 타이밍을 믿기로 했다. 믿음은 계략보다 느리지만 오래간다. 이상철은 액자에서 오래 눈을 떼지 못했다. 닮음이라는 단어가 요즘 이상철의 머릿속에서 무수히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다. 닮았다는 평가는 때로 칭찬이고 때로 덫이다.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새 길을 알아야 한다. 새 길은 지도에 없는 방향으로 나 있다. 이상철은 자기 젊은 날의 지도를 접었다. 접은 지도는 길잡이를 해주지 않는다. 대신 무엇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지 환하게 보여준다. 이상철은 지은호에게 보낼 단 한 줄의 문장을 적었다. 내가 내 젊은 얼굴을 닮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의 너를 닮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고. 도움이라는 단어가 부담이 되지 않길 바라며
이상철은 그 문장을 보내지 않았다. 보내지 않은 문장은 오해를 만들지 않는다. 오해가 없으면 다음 대화는 더 잘 서 있다. 지강호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녹음해 들어보았다. 녹음 속 지강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어렸다. 어리다는 건 미숙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강호는 채권자 앞에 앉아 다시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2번 하면 값이 싸진다는 말을 지강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사과는 값이 싸지 않았다. 지강호는 수치와 분노가 아닌 계획을 꺼냈다. 한 달에 얼마, 3달 뒤 얼마, 6달 뒤에는 어느 정도의 증빙 자료를 첨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채권자는 처음에 비웃었지만 비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계획은 상대의 계산을 자극한다. 계산이 시작되면 비웃음은 자리를 잃는다. 최종적으로 한 달의 유예와 작은 금액이 합의되었다. 작은 금액이지만 지강호는 무릎이 풀릴 만큼 벅찼다. 사람을 살리는 건 큰 구제보다 작은 합의일 때가 많다. 합의는 희망의 예고편이다. 희망의 본편은 책임이다. 지강호는 그 본편을 준비하기로 했다. 박영란은 전 시장의 조도를 한 단계 낮추었다. 어둠에서 출발해 빛으로 끝나는 길. 그 길이 오늘의 자신에게도 필요하다고 박영란은 생각했다. 지화는 표지판의 글꼴을 바꾸었다. 얇고 긴 글자 대신 두기 튼튼한 글자를 썼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예쁜 화살표가 아니라 쉽게 읽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둘은 말이 통했다. 통하는 사이에서 말은 줄어든다. 말이 줄어들면 믿음이 늘어난다. 서로의 손이 크지 않아도 서로의 어깨가 넓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버틸 만큼의 넓이는 생긴다. 오후 무렵 익명의 계정이 또 한 번 긴 글을 던졌다. 이번에는 서류의 하단 구석 검은 잉크가 번진 부분에 확대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확대된 잉크의 번짐은 원본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결이다. 결은 위조의 손을 거부한다. 사람들은 흥분했고 흥분은 순식간에 분노로 변했다. 분노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대상을 잘못 고른다. 대상을 잘못 고르면 피해는 엉뚱한 사람에게 간다. 지은호는 그 방향을 잡아야 했다. 잡지 않으면 자신이 선언한 복원은 분노의 파도 아래서 힘을 잃는다. 지은호는 긴 글을 하나 썼다. 내가 누구의 딸이었는가 보다 내가 누구의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누군가의 파멸이 아니라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책임은 사람을 살리고 파멸은 서사를 망가뜨린다고. 그 글은 빠르게 퍼졌다. 빠르게 퍼지는 글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느린 글만 옳은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글의 방향이었다. 방향만 맞으면 속도는 나중에 따라온다. 해가 기울 무렵 고성희와의 대면이 시작되었다. 지은호는 질문을 쥐고 있었고 고성희는 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은호는 첫 질문을 던졌다. 왜 떠났냐고 묻는 대신 왜 돌아왔냐고 물었다. 왜 떠났는지는 과거를 해석하지만 왜 돌아왔는지는 현재를 신문한다. 신문을 버틴 사람만이 미래를 설득한다. 고성희는 잠시 멈추었다가 대답했다. 이제야 내가 파괴되지 않고 내 옆에 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허세처럼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고성희는 자신의 가장 낮은 문장을 함께 내어놓았다. 나는 그동안 내가 가진 것으로만 사랑하려 했다. 사랑에는 내가 가진 것 말고도 내가 원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나는 그걸 몰랐다. 몰랐다는 고백은 용서를 구하는 문이 아니라 변화를 시작하는 창문이다. 창문을 열어야 바람이 든다. 바람이 들어와야 답답함이 나간다. 답답함이 나가면 사람은 덜 미워한다. 지은호는 2번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조건을 제시했다. 앞으로 어떤 해명도 나 없이 하지 말 것. 어떤 보도자료도 내 이름을 넣지 말 것. 어떤 호칭도 내 동의 없이 바꾸지 말 것. 조건은 아이 같지만 조건만이 어른을 만든다. 어른의 약속은 추상에 있지 않고 절차에 있다. 절차가 정해져야 감정이 망가지지 않는다. 고성희는 두렵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있는 고개 끄덕임만이 믿을 수 있다. 두렵지 않은 수락은 대개 잠깐이다. 그날 밤 박진석의 반격이 예고되었다. 내부 조사라는 말로 포장된 사냥이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퍼졌다.
사냥은 대상을 결정해 놓고 흔적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흔적이 먼저가 아니라 대상이 먼저일 때 진실은 늘 뒤로 밀린다. 박성재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박성재는 자신의 손에 쥔 증거 중 일부를 사내 감사팀에 먼저 넘겼다. 바깥보다 안쪽에 먼저 쏟아붓는 방식. 위험했다. 하지만 이 방식만이 내부의 적이 더 이상 내부의 무기가 되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 박성재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자신이 이 회사에 남지 못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였다. 받아들이는 데에 눈물은 필요 없었다. 눈물은 밖으로 흐를 때 잘 보이지만 어떤 결심은 안쪽으로 흘러야 오래간다. 자정이 가까워질 때 새로운 변수가 도착했다. 익명의 발신자는 자신을 단 한 문장으로 소개했다. 나는 과거의 산부인과에서 기록을 관리했던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은 뼈대였다. 뼈대를 붙잡아야 살이 붙는다. 발신자는 내일 당시의 원본 일부를 들고 나오겠다고 했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 어떤 언론에도 먼저 넘기지 않고 당사자 앞에서만 공개하겠다는 조건이었다. 당사자라는 단어는 책임과 존중을 동시에 요구한다. 존중 없이 공개된 진실은 구경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된 진실은 금세 낚는다. 낡은 진실은 더 이상 아무도 바꾸지 못한다. 바꾸지 못하는 진실은 비극이다. 지은호는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지만 두려움을 피하려고 돌아가면 과거로 미끄러질 뿐이었다. 새벽에 가까운 시간, 이지혁은 마침내 저장해 두었던 문장을 보냈다. 내가 내 곁에 오지 않아도 나는 내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 지은호는 짧게 답했다. 떠나지 않는 사람은 붙잡지 않아도 곁에 있더라. 붙잡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지켜준다고. 이 간단한 문장 교환은 약속보다 든든했고 고백보다 조용했다. 조용한 약속이 오래 남는다. 소란스러운 약속은 낮에 박수 소리가 멈추면 흔적 없이 사라진다. 다음 날 낮 공개 자리는 간결했다. 맞은편에는 기록을 관리했던 사람이 앉았다. 그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꺼냈다. 오래된 서류는 특별한 냄새가 난다. 그 냄새는 진짜가 가진 냄새다. 진짜의 냄새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다. 서류의 모서리에는 작은 점 하나가 있었다. 그 점은 당시에만 쓰이던 표시라는 설명이 붙었다. 설명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은 한 장의 사본을 고성희에게, 한 장을 정순이에게 건넸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을 지은호에게 건넸다. 건네는 손이 떨렸다. 떨리는 손만이 안전하다. 흔들리지 않는 손은 진실을 다루기에는 너무 대담하다. 대담함은 때로 무모함과 다르지 않다. 서류의 내용은 간단했고 간단함이 오히려 잔혹했다. 출생 직후의 이동 기록, 보호자 서명, 그리고 일시적 보호 위임장. 이름들은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으나 흐름은 분명했다. 지은호는 서류를 읽으며 두 번 숨을 멈추었다. 첫 번째 숨은 분노 때문이었고 두 번째 숨은 슬픔 때문이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면 혐오가 태어나기 쉽다. 혐오가 태어나면 복원은 멀어진다. 지은호는 혐오가 자신의 몸에서 싹트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복원을 택한다. 복원을 택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대신 용서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복원은 죄의 온도를 낮추어 법과 절차로 옮기는 일이다. 법과 절차는 누군가의 복수를 대신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파괴를 막는다. 파괴가 멈춰야 다음 세대가 서 있다. 서 있지 못하는 다음 세대는 또 다른 비밀로 자신을 가린다. 비밀은 때로 필요하지만 대물림되면 재앙이다. 이 장면을 끝까지 지켜본 고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이후로 어떤 방패도 쓰지 않겠다고. 내가 만든 결정의 잔여물은 내가 감당하겠다고. 다만 내가 내 옆에 서라고 강요하지 않겠다고. 강요하지 않는 사랑만이 성장한다. 강요되는 사랑은 복종으로 변하고 복종은 곧 반란으로 터진다. 반란은 달콤하지만 늘 잔해를 남긴다. 잔해 위에는 새로운 집이 지어지기 어렵다. 잔해를 치우는 일은 사과의 다음 단계다. 사과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 사과가 끝나려면 치움이 있어야 한다. 치움이 끝나야 비로소 시작이 온다. 그날 저녁 박성재는 임시 저장함을 닫으며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내가 만든 질서가 내게도 필요한 날이었다고. 너의 질서 덕분에 내가 덜 무너졌다고. 지은호는 답했다. 내가 만든 질서는 겨우 하루짜리일 수 있다고. 그러나 하루짜리 질서도 누군가에겐 버팀목이 된다고. 박성재는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3번째 읽을 때 울컥함이 올라왔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울지 않는 결심이 차가운 건 아니었다. 울지 않는 결심은 다만 오늘의 눈물을 내일의 근거로 미루는 기술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소문은 늘어났다. 소문은 결핍에서 자란다. 오늘의 결핍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친부의 이름이었다. 이상철의 이름은 아직 물음표로만 떠다녔다. 물음표를 견딜 수 있어야 느낌표가 탄생한다. 느낌표는 시원하지만 물음표는 성숙하다. 이상철은 물음표를 견디기로 했다. 견디겠다는 문장은 때로 용기보다 힘이 많이 든다. 용기는 순간이고 견딤은 기간이다. 기간을 버티는 사람만이 끝에 가서 말할 자격을 얻는다. 자격 없는 말은 박수는 받을지언정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밤 11시 59분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아침 내가 세운 질서를 시험하는 질문을 던지겠다는 예고였다. 그 질문은 3가지 중 하나일 것이었다. 첫째, 사랑과 정의가 충돌하면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둘째, 복원이 가해자의 정당화로 비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스스로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희생을 어디까지 감내할 것인가? 지은호는 3 질문 모두에 같은 문장을 준비했다. 나는 내 편으로서 나의 이름을 지키되 타인의 인간을 파괴하지 않겠다고. 인간이 파괴되면 죄도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면 기록도 사라진다. 기록이 사라지면 다음 세대는 또다시 같은 질문을 받는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집안에는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한다. 오래 살지 못하는 집안에는 진실이 자라지 못한다. 진실이 자라지 못하는 곳에서는 사랑도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지은호는 내일도 같은 말을 하기로 했다. 나는 흔들리되 휘둘리지 않겠다. 흔들림이 있다는 고백은 약점이 아니라 신뢰다. 신뢰는 사랑보다 더 느리게 오지만 사랑보다 오래 버틴다. 오래 버티는 것만이 결국 모두를 구한다. 모두를 구하는 길은 한 번도 화려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안전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길만이 결국 우리를 어제와 다른 내일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 내일은 이미 문 밖에서 손잡이를 돌리고 있다. 지은호는 손잡이를 잡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렀다. 지은호. 그 이름이 들리는 동안 누구의 딸이라는 질문은 잠시 멈췄다. 질문이 멈추자 답이 보였다. 답은 단순했다. 나는 내 편이다. 오늘도 내일도.